LG화학의 주가가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은 폭스바겐이 2023년부터 각기둥 모양의 새로운 배터리셀을 도입해서 2030년까지 모든 전기차 80%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 좀 국내 전기차 업체에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CATL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죠. 여기에는 수혜가 되지만 국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악재. 쉽게 얘기해서 폭스바겐이 중국제를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 부분은 사실 지난 1년간 그야말로 가장 핫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가가 LG화학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난 1년간 LG화학과 CATL의 주가 추이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CATL이고 빨간색이 LG화학입니다. 보시면 지난 1년간 LG화학의 주가는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194%가 늘었습니다. 반면 CATL은 170.8%, 여전히 LG화학의 주가가 CATL보다 24%포인트나 높은 상승률을 지난 1년 대비해서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LG화학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는데, 저는 글쎄요, LG화학의 배터리 이제 이 부분이 에너지 솔루션으로 뭐 독립법인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오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폭스바겐 이슈로 인해서 LG화학 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마는, 이거에 관계없이 LG화학의 주가는 확실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LG화학이 최근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는 가장 성장을 하는 사업 부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LG화학 이 부분에서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죠. 2020년 4분기 LG화학의 실적 설명회를 보면은 에너지 솔루션 부문에서는 지난해 4,543억 적자였는데, 2020년에도 1,667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매출은 뭐 4분기에는 무려 4조 1,442억 원으로 지금 2020년 들어서 지금 4분기 연속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은 2분기와 3분기 때 발생했던 흑자 1,555억, 1,688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적자가 4분기에 4,392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환율 등의 뭐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LG화학의 이 배터리 부문이 성장하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쪽 부분에서 LG화학의 그 성적은 그렇게 우수하다고 보긴 어렵다. 여전히 적자 사업 부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SK이노베이션과의 그 오랜 그 분쟁 끝에 지금 재판에서는 LG화학이 뭐 이겼습니다만은, SK이노베이션에서 지금 그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이 있죠. 여기에 지금 조지아 주지사에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할 정도로 여전히 그야말로 국내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한 이런 양상인데, 이 CATL 아직 2020년 전체 실적은 발표되지가 않았습니다는, CATL의 2020년 3분기까지의 그 실적을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4,428억 위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수익성에 있어서는
CATL은 이 부분에서 흑자가 발생을 합니다만은 LG화학은 여전히 이 부분에서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12월까지의 숫자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전체 점유율이 CATL이 24.2%, LG 에너지 솔루션이 22.6%, 다음 파나소닉이 19.2%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도 각각 5%대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CATL이나 파나소닉, 중국과 일본의 업체들은 그야말로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LG화학은 여전히 이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고, LG화학이 이 부분에서 22%대의 점유율을 지닌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주가를 보면은 LG화학은 지금 그야말로 미래 가치까지를 이미 다 반영한 것이 아닌가. LG화학보다 훨씬 점유율이 높으면서 전기차 부문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에 기반을 둔 CATL보다 과연 지난 1년간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LG화학 주가 사실 현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성장통이 필요하다. 바꿔 얘기해서 LG화학이 주가만 본다면 어느 나라 기업 부럽지 않은 높은 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실적이 주가의 상승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국내 업체들 간의 SK 이노베이션 과의 분쟁, 그리고 뭐 미국 내에서 지금 계획된 뭐 금액으로만 5조 원 가량의 뭐 투자를 뭐 더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LG화학,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리되기 전에 LG화학이 보유한 현금 수준을 보면은 사실 5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뭐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채 발행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역시 좋게만은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90만 원 가까운 주가를 보인 이 LG화학이 풀어내야 될 숙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LG화학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상당 기간 주가가 횡보 혹은 하락하여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주가로서 이미 긍정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